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상담심리사 책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특별한 책은 트라이앵글의 심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에 관련된 심리를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또 이론과 접목시켜서 설명해 주시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도 전문 상담 교사이시고 또 그리고 학교 폭력 또는 품행장애 관련된 소년범들을 보호 관찰하면서 경험하신 사례들도 이 책에 잘 실어주셔서 이론, 그 다음에 사례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이 상담을 하시거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 또 교사분들이 꼭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포커스를 하다 보면 가해자나 방관자가 등한히 하게 되고요. 가해자만 또 포커스를 하다 보면 피해자와 방관자가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폭력이 있는 이 현장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상담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도 피해자 파트, 가해자 파트, 방관자 파트를 따로따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내용은 공감 교육만이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파트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과연 공감 또 뭔가 허용해주고 수용해주는 것만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상당한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이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내용 같이 들어보시면서 선생님들도 어떤 방법으로 이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 또 대처 방안 또 어떤 시스템 체계 같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교 내의 폭력만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이런 공격성과 괴롭힘은 직장에까지 이르러서 지금은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까지 금지법까지 실행이 될 정도로 이런 사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폭력이나 공격성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와서 우리가 자각하게 된 건지 글쎄요. 어떤 것이 더 먼저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학교 폭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심해지고 그 공격성의 정도도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폭력성과 아이들의 심리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과연 이런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들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공감 교육만이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파트를 들어가기 전 이 책에 앞에 나와 있는 상황에 따라 잔인해지는 아이들,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 오랫동안 품어온 생각에 진화학 입장에서 해안을 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원래 잔인한 종족이다. 그는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은 호모 사피엔스 자체의 인지혁명, 상상력을 포함한 잔인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호모 솔레인시스, 호모 데니소바, 네안데르탈인 같은 다른 종족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배신하면서 살아남은 존재가 지금의 인류라는 것이다. 관용은 사피엔스의 특징이 아니다. 현대의 경우를 보아도 사피엔스 집단은 피부색이나 언어, 종교의 작은 차이만으로도 곧잘 다른 집단을 몰살하지 않는가.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마주친 결과는 틀림없이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심각한 인종 청소였을 것이다. 이라는 항목은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 저자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잔인한 공격성과 폭력성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종족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읽어드리려고 했던 공감 교육만이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을까?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경찰관이나 법조인이 와서 학교 폭력 가해자가 겪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과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언하거나 경고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좀 더 신경을 쓴다면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마음을 생각하고 공감하도록 훈화를 할 수도 있지만 안전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마음을 직접 겪고 느끼는 역할극들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충분히 교육적이고 효과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그 효과는 일시적이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처지에서 가해 학생을 돌아보도록 하는 과정은 방관하는 학생들에겐 효과적일 수 있으나 가해 학생들에게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속해서 가해 행동을 해온 학생들이 그런 공감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랬더라면 애초에 괴롭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죄의식을 갖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고 다른 갖가지 이유로 가슴속은 가시덤불이기 때문이다. 말했다시피 가해 학생은 공격성이 키워질 만한 뭔가 이유로 마음이 엉켜 있어 피해 학생의 처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상태일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가슴을 후비는 아픈 말을 한 후 아무 죄책감 없이 하는 가해 학생은 부모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에는 부모가 내뱉는 거칠고 인격을 짓밟는 말들에 마음이 쓰라려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쓰라림을 이겨내려면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방책임을 느끼고 감정을 억압하기 시작한다. 내 고통도 느끼지 못하니 타인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어느덧 웬만한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에도 움찔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강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강해진 것이 아니라 고통의 감정을 억압하며 스스로 무뎌진 것이고 둔감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받은 상처대로 타인을 대하면서 어느덧 가해 학생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에게나 학대나 방임 또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분노를 키워오는 가해 학생에게 처음부터 피해 학생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을까? 학교 폭력은 마음속에 쌓이고 쌓인 부정적인 감정, 잘못된 가치관을 학교 폭력의 형태로 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해 학생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모조리 털어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왜 그렇게 피해 학생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유,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를 물으며 가해자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것이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상처가 부른 사례.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을 때 보호관찰소에서 개인 상담을 하며 만난 고교 중퇴 여학생이 있었다. 나와 만났을 때는 소년원에 다녀온 뒤라 20이 갓 넘었다. 자기 뒷담화를 하는 후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모아 길들이기를 하다가 여럿이 후배를 때리게 되었고 결국 후배가 숨지면서 소년원에 갔다 온 상황이었다. 소년원에서도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자격증도 이것저것 따면서 성실하게 복역했다.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교정시설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잘 깨닫고 나온 것 같아 다행이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다고 했다. 보호관찰 기간에 상담자인 나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배가 많이 미웠나 보네. 사건 좀 얘기해 줄래? 예, 버디버디에서 그 애가 제 뒷담을 하고 다니다가 저한테 들켰거든요. 순간 참을 수가 없어서 애들을 모아서 머리를 좀 때리며 물었는데 째려보면서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을 안 하길래 더 화가 나서 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용서해달라고 하거나 잘못했다거나 하거나 좀 그러면 그냥 손만 봐주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결국 여럿이 후배를 때렸구나. 쓰러진 애를 여럿이 발코에 때렸는데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멈추고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우리는 쇼하는 거라고 더 때렸어요. 정신이 나갔던 거지요. 한번 화가 폭발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담담하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죽은 피해 학생이 겪었을 공포와 죽음의 길까지 이른 고통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역전이가 일어날 것 같았다. 아무리 그래도 어쩜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테니 좀 더 차분하게 묻기 시작했다. 지금은 후회가 되니? 당연하죠. 감옥까지 다녀왔고 저는 사회에서 찍혔는데요.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여럿에 그렇게 때리다 보니
그런데 그 후배가 어떤 욕을 했길래 그렇게 화가 났니? 걸레 같은 년이라고요. 제가 남자친구가 자주 바뀐다고. 사실 제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남자애들이 만나자고 해서 저는 적당히 사귀다가 그냥 그만둬요. 저랑 같이 다니는 아이들 사이에서 제가 얼굴 마담이거든요. 제가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래서 애들이 우러러보는데 제가 좀 역할을 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그룹 가오도 살려줘야 하고 아이들도 제 실드를 쳐주고요. 걸레 같은 년이라 많이 열받았겠다. 결과는 너무 참담하지만 네가 화가 날 만하겠다. 인생 역같네. 어? 선생님도 그런 말 써요? 나도 욕 잘해. 편하게 말하자. 예, 그 후배년 말 들으니까 엄청 뚜껑이 열렸어요. 내가 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도 남자들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새끼들이 좋아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놀아줘야 괴롭히지 않아요. 그년 말처럼 저는 남자를 밝히지 않아요. 남자 새끼들은 다 똑같거든요. 남자 새끼들은 다 똑같다고? 예, 잘난 놈이건 아니건 남자 새끼들은 다 모두 개새끼들이죠. 그럼 너희 아버지도? 갑자기 눈빛이 번뜩였다. 뭔가 전곡을 찌른 듯하여 나 또한 단단히 마음 먹고 밀고 나가겠다 생각했다. 제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건 아빠 새끼 때문이에요. 잠시 침묵이 왔다. 책을 읽다가 제가 울컥해서 잠시 조금 쉬고 왔습니다. 네, 아이의 고통과 증오가 느껴졌다. 20대 초반인데도 나에겐 이상하게 아이로 보였다. 그 새끼가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웠는지 엄마는 죽어라 공장에서 일하는데 와서 술 먹고 때리고 돈 뜯어가고 다른 년들이랑 놀아나고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아빠랑 바람난 아줌마들 찾아가기도 했어요. 머리끄덩이 잡고 물어뜯고 울고 불고 창피하기도 하고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 새끼가 오면 답답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 새끼 들어와서 엄마 때리는 것도 술 먹고 지랄하는 것도 심지어는 같이 바람난 여자가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기도 했어요. 같이 살았다고? 너희 아빠나 그 여자들이 다 제정신이냐? 그러게요. 엄마가 그년들 옷도 빨아주더라고요. 아, 씨발. 그래서 가출을 자주 하고 결국 1년 꿇었어요. 정말 힘들었겠네. 아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네가 욕하고도 남을 사람이네. 아빠 때문에 가출하고 집 밖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구나.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렇게 말하니 어떠니? 그 새끼 얘기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하고 나니 좀 시원하네요. 엄마도 답답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럼 가출해서는 어떻게 살았니? 아르바이트를 했니? 사실 고등학생이라 아르바이트도 잘 안 받아주고 돈도 너무 적고 그래서 친구 권유로 단란주점에서 일했어요. 뭐? 고등학생인데 받아주든? 선생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요. 고등학생이를 더 환영하던데요? 장사도 잘 된다고. 세상은 나쁜 새끼들만 있어요. 네 말들은 정말 슬프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서 오래 일하지는 않았네. 다행이요? 다행인가? 거기 사장 새끼가 부모 잘 만나 젊은 나이에 그 가게 차린 거더라고요. 처음엔 잘 대해줘서 고마웠는데 그 새끼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뭐라고? 충격적인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 사장이 몇 번이나 그랬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같이 일하는 아이들 중에도 당한 애들이 있었어요. 한 번 당했을 때 나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고 지금 나가면 월급 안 준다고 해서 버텼어요. 그 사장 결혼했니? 예, 애까지 있던데요. 그럼 너도 그 부인에게 알린다고 하고 협박을 내가 너무 정신없는 소리 했나? 아니요, 그럴 걸 그랬나 봐요. 그때는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잠자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버텼어요. 그런데 그 새끼가 또 덮칠 땐 안 되겠다 싶었고 죽고 싶었어요. 갑자기 엄마가 생각나 전화했는데 엄마가 사정 대강 듣고 울면서 어서 나오라고 얼른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얼굴도 다 못 봤고요. 찢어 죽일 놈이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니까 아빠가 있었고 아빠가 나를 보더니 대뜸 걸레 같은 년이라고 했어요. 아빠라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이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꽃다운 나이에 짓밟힌 아이의 인생.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아휴, 저런 몹쓸 사람 같으니 누구 때문에 나간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버지가 개새끼 맞네. 아이가 가출함을 겪은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사건들, 그 전에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당한 고통들이 결국 남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그 트라우마로 아이는 남자들을 가볍게 사귀고 진지하게 발전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멈추기를 반복했다. 곁에서 보았을 때는 남자를 밝히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죽은 후배나 다른 사람들 눈에는 바람둥이로 보이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 후배가 좋아하는 남자와 삼각관계가 되어 이런 비극적 결과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후배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욕하고 다닌 이유가 남자친구를 뺏겨서라고 얼핏 말했던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이 질투할 만큼 아이는 행복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아이의 마음은 남자에 대한 불신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 성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로 하루하루 버겁게 그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무리 속에서 피상적으로 살아오고 있었다. 남자들에 대한 깊은 혐오의 감정으로 적당히 사귀고 버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작게나마 복수를 한 건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성폭행을 당하고 피폐하게 돌아온 딸에게 아버지가 던진 걸레 같은 연이라는 욕은 비수가 되어 아이에게 더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하필 그런 욕을 후배에게 듣고 말았다. 아이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버리게 만드는 촉발 버튼을 눌러버린 것이다. 후배를 집단으로 때려서 죽인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이성을 잃고 공격을 하게 된 이유는 못나고 못된 어린들이 준 회복하기 힘든 상처에서 비롯되었다. 아이가 단순히 자기 제어를 못해서라고 비난의 해사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너무 참기 힘들어지는 순간 어차피 난 그런 아이니까 걸레 같은 년, 자기 제어도 못하는 년,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지 하며 극한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상담하면서 내면 탐구의 과정을 거쳐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의 일련의 사건들, 어릴 때부터 자신의 경험들을 진솔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낙인을 극복하고 비로소 스스로를 이해해 간다. 자신의 상처와 그로 인한 삐뚤어진 대처 방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집단 폭행의 이유를 후배를 길다린다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되게 아무리 그래도 후배를 죽여?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말세다 말세. 정말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네 하고 혀를 차며 개탄하면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걸레 같은 년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이해한다면 비난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아버지와 사장의 폭력, 영혼의 짓밟힘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와 상담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소년원 제소 경험을 알게 된 어린이집 원장이 일을 그만두게 했다. 아이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를 닮아서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생계를 이어가기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안쓰러웠다. 이 아이는 분명 가해자지만 오랫동안 피해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오카모토가 제시한 가해 학생에 대한 개입 과정을 정리해본다. 가해 학생을 반성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훈계나 섣부른 초보 상담으로 오히려 원망을 강화하거나 합리화를 하는 그릇된 반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개입 과정, 친구를 괴롭힌 배경을 함께 찾아본다. 가해 학생과 비슷한 상황의 학생이 쓴 글 보여주기. 도입과 원인을 파악하는 질문을 던진다.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왜 이 아이는 친구를 괴롭혔을까? 여러분이 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가 괴롭힘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면화하게 한다.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4. 공감하게 한다. 이야기를 읽으니 나와 비슷한 마음이네요. 하면서 서로 비슷한 고민이 있을 때 공감하기. 5. 직면하게 한다. 남과 쉽게 친해지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고 괴롭히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그런 마음 이면에는 나는 남과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그런데 저 아이는 하는 괴로움이 존재한다.
결국 다른 사람처럼 너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뿌리 깊이 존재했던 거지. 6. 교사도 자기 노출을 한다. 나도 그런 사람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 그 사람처럼 나도 남의 기분을 잘 맞춰주고 남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건지도 몰라. 7. 제한한다. 사람은 누구나 주목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란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나에게 이로운 것과 결국 나에게 해롭고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있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보자. 괴롭히는 아이의 심리를 생각해보는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인정, 사랑받고 싶은데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느낄 때 약자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대로 두지 말고 누군가에게 고민을 속 시원히 털어놓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그 울분이 쏟아져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어느덧 나는 가해자로 또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식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강화되는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존재이므로 내가 걸림돌에 걸렸을 때는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며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학교폭력 근절교육은 결국 가해 학생도 전문적인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피해 학생이 가장 큰 돌봄과 개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마음의 울분을 풀어주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해 학생의 심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원망과 삶의 질곡을 읽어준다. 자기 마음과 행동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이 가능하게 된다. 진정 강한 사람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심리적인 강도를 높여주는 활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그러면 스스로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표현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 학생들의 죄의식을 느끼고 반성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피해 학생에 대한 개입과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들도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자기 성찰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오늘 읽어드린 사례,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공격적인 학생들 또 폭력 사례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실제 그 가해자들은 과거 어느 시점에 분명히 누군가의 피해자였던 적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인간 본능이 공격성을 타고났지만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공격성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고 피해였던 적이 있고 누군가의 공격성에 대한 피해자였다면 그런 사람의 가치 또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가 누군가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서 가해자를 만났을 땐 이 사람이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게 피해자였던 그 아픔과 스트레스 그리고 상처 그런 원한들을 먼저 다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슬픈 사례, 마음 아픈 사례, 상처받은 사례, 가슴 아픈 사례 물론 피해자가 당한 고통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모두의 상처를 다 이해하고 헤아리기 위해서 또는 이런 상처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가해 학생들의 그런 아픈 마음도 우리가 같이 돌봐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책상의 톡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다른 책, 또 의미 있는 책들로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